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세스 상태 전이 완벽 가이드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가 어떤 상태를 거쳐 실행되는지, 그리고 스케줄러와 디스패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프로세스의 5가지 상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new, RLI, RONG, WLTNG, TLD 각 상태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을 통해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장기 스케줄러, 단기 스케줄러, 중기 스케줄러의 역할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패처와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상태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일종의 라벨입니다. 마치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듯 운영체제도 프로세스를 상태별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시스템이 예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린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버 코드로 프로세스 상태를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프로세스 스테이트라는 열거형의 5가지 상태를 정의합니다. new는 생성 상태로 프로세스가 막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ready는 준비 상태로 CPU를 받으면 바로 실행 가능한 상태입니다. RUNNING는 실행 상태로 현재 CPU를 사용 중입니다. WITING는 대기 상태로 I/O 작업 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LD는 종료 상태로 실행이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상태는 new, 생성 상태입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면 운영체제는 해당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프로세스 제어 블록, 줄여서 PCB라는 관리 자료구조를 만듭니다. 아직 실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READY, 준비 상태입니다. 프로세스가 실행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보했지만 아직 CPU를 할당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치 놀이기구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 차례가 오면 바로 탑승할 준비가 되어 있죠. CPU만 주어지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RUNNANG, 실행 상태입니다. 드디어 CPU를 할당받아 실제로 명령어를 수행하는 상태입니다. 단일 코어 CPU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실행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실제로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세스가 가장 원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WITING, 대기 상태입니다. 프로세스가 I/O 작업이나 특정 이벤트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읽거나 네트워크 응답을 기다릴 때 이 상태가 됩니다. CPU를 잡고 기다리는 것은 낭비이므로 자발적으로 CPU를 반납하고 다른 프로세스에게 양보합니다. 다섯 번째는 TRED, 종료 상태입니다. 프로세스가 모든 실행을 마치고 자원을 반납하는 상태입니다. 운영체제는 이 프로세스가 사용하던 메모리와 자원을 회수하여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프로세스의 생애주기가 끝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은 프로세스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태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마치 지하철 노선도처럼 갈 수 있는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아무 상태로나 점프할 수 없고 반드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버 코드로 상태 전이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어드미트 메서드는 생성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전이시킵니다. 프로세스가 승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디스패치 메서드는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전이시킵니다. CPU가 할당되었다는 의미죠. 각 전이는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에만 수행됩니다. 잘못된 상태에서는 전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요 상태 전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드미트는 new에서 READY로 이동하며 프로세스 승인을 의미합니다. 디스패치는 READY에서 RUNNANG로 이동하며 CPU 할당입니다. 타임아웃은 RUNNANG에서 READY로 돌아가며 시간 할당량 초과입니다. I/O 요청은 RUNNANG에서 WITING로, I/O 완료는 WITING에서 READY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exit는 RUNNING에서 TLD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WITING 상태에서는 바로 RUNNING로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RADY 상태를 거쳐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CPU 스케줄러가 RADY 큐에서만 프로세스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I/O 작업이 완료되면 먼저 준비 큐로 들어가 CPU 할당을 기다려야 합니다.
장기 스케줄러는 어떤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적재할지 결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인기 있는 클럽의 입구에서 손님을 선별하는 도어맨과 같습니다. 시스템의 멀티프로그래밍 정도, 즉 메모리에 동시에 적재된 프로세스 수를 조절하여 전체적인 성능 균형을 유지합니다. 장기 스케줄러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프로세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히 섞는 것입니다. CPU 바운드 프로세스는 계산 작업이 많아 CPU를 오래 사용합니다. 반면 I255 바운드 프로세스는 파일 읽기나 네트워크 통신 같은 I255 작업이 많습니다. 한 종류만 메모리에 올리면 자원이 불균형하게 사용되므로 둘을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현대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리눅스, 맥OS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장기 스케줄러가 거의 없습니다. 메모리가 충분하고 가상 메모리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버네이티즈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에서 POD를 노드에 배치하는 스케줄러가 장기 스케줄러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개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단기 스케줄러는 준비 큐에 있는 프로세스 중 다음에 CPU를 받을 프로세스를 선택합니다. 마치 은행 창구에서 다음 손님을 호출하는 번호표 시스템과 같습니다. 장기 스케줄러와 달리 초당 수십에서 수백 번까지 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동작해야 합니다. 운영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FCFS, First Come First Served는 먼저 온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구현이 간단하지만 긴 작업이 앞에 있으면 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SJF, 슈어터스트 자브 퍼스트는 짧은 작업부터 처리하여 평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지만 실행 시간 예측이 어렵습니다. 라운드 라빈은 각 프로세스에 동일한 시간 할당량을 주고 공정하게 순환합니다. 현대 운영체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프로세스에게 동일한 시간 할당량, 타임 퀀텀을 줍니다. 할당량을 다 쓰면 큐에 맨 뒤로 가서 다시 차례를 기다립니다. 공정하고 응답 시간이 좋지만 시간 할당량 설정이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가 커지고 너무 길면 FCFS와 다를 게 없습니다. 보통 10에서 100m초 사이로 설정합니다. 중기 스케줄러는 메모리가 부족할 때 일부 프로세스를 일시적으로 디스크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자주 안 읽는 책을 창고로 옮기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스왑 아웃은 메모리에서 디스크로, 스왑 인은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스왑 아웃과 스왑 인 과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스왑 아웃 메서드는 프로세스 상태를 SCDDR로 변경하고 스왑 공간에 저장한 뒤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스왑 인 메서드는 반대로 스왑 공간에서 로드하고 상태를 REDY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SSTD라는 새로운 상태가 등장하는데 스왑된 프로세스를 위한 중단 상태입니다. 스왑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디스크 I/O를 발생시키므로 메모리 접근보다 수천 배 느립니다. 시스템이 스왑을 많이 사용하면 전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데 이를 스래싱이라고 합니다. 리눅스에서는 프리 명령어로 스왑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왑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높다면 메모리 증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디스패처는 스케줄러가 선택한 프로세스에게 실제로 CPU 제어권을 넘겨주는 모듈입니다. 스케줄러가 감독이라면 디스패처는 실제로 선수를 교체하는 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러가 누가 다음인지 결정하면 디스패처가 실제로 CPU를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합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은 릴레이 경주에서 바통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프로세스의 상태를 저장하고 다음 프로세스의 상태를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 주소, CPU 레지스터 값들, 스택 포인터 등의 정보가 프로세스 제어 블록, PCB에 저장됩니다. 컨텍스트 스위칭 과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패치 메서드는 현재 프로세스와 다음 프로세스를 인자로 받습니다. 먼저 현재 프로세스의 프로그램 카운터와 레지스터를 PCB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의 PCB에서 상태를 읽어 CPU에 복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모드로 전환하여 새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점부터 실행을 재개합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에 걸리는 시간을 디스패치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현대 컴퓨터에서는 보통 몇 마이크로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초당 수백 번 발생하면 무시할 수 없는 오버헤드가 됩니다.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동안에는 아무 프로세스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실무에서 이 개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때 WITING 상태 프로세스가 많으면 IO 병목이 발생한 것입니다. RADY 상태가 많으면 CPU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리눅스에서 빔스태트 명령어로 컨텍스트 스위칭 횟수를 확인하고 프리 명령어로 스왑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세요. 시스템 성능 튜닝의 첫걸음입니다. 이상으로 프로세스 상태 전이 완벽 가이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프로세스는 5가지 상태를 가지고 정해진 경로로만 전이됩니다. 장기 스케줄러는 메모리 적재를, 단기 스케줄러는 CPU 할당을, 중기 스케줄러는 스와핑을 담당합니다. 디스패처가 실제 CPU를 넘겨주며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